숨막히는 초국가적 압박 속에서 마침내 대한민국이 극적인 반전을 이끌어냈다. 당초 미국이 전액 현금 투자 명목으로 요구했던 3,500억 달러라는 막대한 자금에 대해 한국 정부는 단호히 물러서지 않고 끈질긴 협상으로 미국 측의 태도 변화화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익명의 협상 테이블 소식통에 따르면 조현부 장관이 이끄는 협상팀은 미국의 새로운 대안을 이끌어냈으며 현재 정부가 이를 심도 있게 검토하는 단계라고 지난 14일에 공식적으로 밝혔다. 미국은 지난 8월 한국에게 3,500억 달러 전액을 현금으로 투자하도록 압박하며 이를 기정사실화하려 혈안이 되어 있었다. 이미 5,500억 달러 투자에 서명하며 덜미를 잡힌 일본을 본 미국은 한국마저 무릎 꿇으면 여타 국가들에도 무자비한 횡포를 부릴 심산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 무리한 요구에 결코 응하지 않았고 특히 스코페트 미 재무장관을 상대로 치밀한 논리와 설득을 펼쳤다고 전해내진다. 비록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당장 전액 현금이라는 강경했던 미국의 자세를 뒤집어 놓았다는 사실만으로도 국내외에서 엄청난 파장이 일었다. 가장 큰 반응은 옆나라 일본에서 터져나왔다. 일본의 대형 포털 사이트 야후자팬에 이 소식이 올라오자 일본 네티즌들은 부러움과 자주 섞인 목소리를 쏟아냈다. 아니, 그건 한국과 상관없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절대 한국과 같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되는 거잖아. 미국님? 이라는 탄식은 그들의 불안감을 대변했다. 일본은 이미 5,500억 달러 투자에 서명한 후였기에 한국이 3,050억 달러 현금 투자를 거부하며 협상 국면을 이어가는 상황을 질투와 선망이 뒤섞인 시선으로 주시했다. 한 네티즌은 무리한 투자는 떠맡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한국처럼 이라며 자국 정부를 꼬집었고 또 다른 이는 비통함을 감추지 못하며 장탄식했다. 저 이웃 나라조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미국의 투자 내용과 그 협상 상황을 국민에게 아주 조금이라도 설명하고 있는데 일본은 대체 어떤가? 우리 정부는 아니, 일본의 부자에 보다 더 나쁜 총리와 외교 및 경제 재생 담당 강요들은 미국의 익명 누군가 선불이라고 코멘트한 이후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고 맹렬히 비난했다. 그는 일본의 전통적인 미디어들마저 총재선거 같은 편한 화제에만 매달릴 뿐 정부 책임자에게 설명을 요구하지 않는 무책임함을 질타하며 그들은 모든 책임을 후임에게 전가하고 도망칠 생각일 것이다. 놓친 책임은 미디어가 짊어질 생각인가? 라고 날카롭게 따져 물었다. 실제로 일본은 5,700억 달러 현금 투자라는 말이 나온 이후 별다른 협상 움직임 없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상태다. 한국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길게 끌고 나갈 수밖에 없는 배경에는 미국이 한국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상황 변화가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은 상대 국가의 선박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해상 무역 전쟁을 14일부터 본격화했다. 미국이 먼저 중국 선박에 입항료를 부과하자 중국은 이에 맞서 미국보다 약 10%가량 더 높은 입항료를 책정하며 맞대응한 것이다. 이로 인해 중국산 컨테이너선 발주를 추진하려던 국가들이 반사 효과로 한국 조선소에 발주를 집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 조선업의 글로벌 점유율은 겨우 1%에 불과한 반면 중국은 53%라는 압도적인 독주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단순한 상선 건조 능력을 넘어 중국은 이를 기반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해군력을 건설하는 야심을 드러내고 있다. 최근 한화그룹이 미국 선적 선박 12척을 수주했는데 운반선 2척은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건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장 미국에는 대형 상선을 건조할 만한 인프라 자체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내에서 상선박을 건조할 경우 중국이나 한국에서 건조하는 비용보다 무려 4배에서 5배나 더 비싸다고 폭로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탱크 한 척을 건조하는 데는 1,700만 달러, 약 610억 원면 충분하지만 미국에서는 무려 2억 2천만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된다. 이 때문에 미국 조선업을 실질적으로 재건하려면 상상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며 인프라와 숙련된 인력 공백 탓에 대형 상업용 선박을 자국 내에서 완전히 건조하는 실질적 재건까지는 최소 10년이 걸릴 것이라는 냉혹한 전망이 나왔다. 업계 관측에 따르면 핵심 기술 인력 양성에만 3년에서 5년이 걸릴 것이라고 하니 미국의 산업 재건 노력은 결국 실패하고 한국에 전적으로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문제는 선박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여기에 장착할 미사일과 앞으로 글로벌 군사 지역을 유지할 포탄까지도 미국은 한국의 도움이 절실해졌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종전을 거부한다면
우크라이나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켰다. 토마호크 미사일은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 등 본토 깊숙한 곳까지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순항 미사일로 그동안 우크라이나의 끈질긴 요청에도 미국이 지원을 망설여왔던 무기다. 만약 토마호크가 우크라이나의 손에 쥐어진다면 러시아와의 전쟁 양상은 차원이 다르게 격화될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로이터 통신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보낼 수 있는 토마호크 미사일의 잔여 수량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주로 군함에서 발사되는 토마호크는 이미 미국의 작전 및 기타 용도로 배정되어 있어 이 미사일 생산과 훈련에 정통한 미군 관리들조차 우크라이나에 보낼 만큼 충분한 비축분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사일 생산량을 급증시키는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보유고를 늘려야 하는 미국의 입장에서 미 국방부 내에서는 큰 우려가 터져나오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보다 더 심각한 국내적 우려가 미국을 덮쳤다. 최근 테네시주 히크먼 카운티의 한 치명적인 폭발물 공장에서 대형 폭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 공장은 상업용 및 군용 폭발물과 탄약을 생산해 미국 국방부에 납품하는 핵심 시설이었으나 이번 폭발로 인해 미국은 향후 3년 동안 해당 탄약을 생산하지 못할 것이라는 비극적인 전망이 나왔다. 미국 CBS 뉴스는 이 참혹한 사고에 대해 폭발로 파괴된 폭발물 공장에서 10여 명의 근로자들이 실종되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라고 보도하며 현장의 비통함을 전했다. 최소 16명이 여전히 실종 상태이며 이 숫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관계자들은 경고했다. 이 재난은 단순한 구출 임무를 넘어 수습 작전으로 전환되었으며 관계자 크리스 데이비스는 울먹이며 300명 이상이 이 시설의 거의 모든 구역을 수색했지만 현재까지 생존자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최악의 상황을 확인해 주었다. 금요일 오전에 발생한 이 군용 폭발물 공장 폭발 이후 당국은 구조물 안정을 위해 소규모 통제 폭발이 필요하다고 경고했고 구급차와 의료 헬리콥터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현장에 대기하는 참혹한 장면이 연출되었다. 트럼프는 중국과의 충돌에 대비하여 미사일 생산을 최대 4배까지 증산하라고 지시했지만 지금 이와 같은 참혹한 사고가 발생하면서 그 계획은 좌초 위기에 놓였다. 이미 미국은 2023년 우크라이나에 150mm 포탄을 제공하면서도 세계적인 포탄 생산 능력을 자랑하는 한국에게 포탄을 빌려갔을 정도로 한국에 의존해왔다. 그리고 지난 9월 미국은 31억 달러, 한화 약 4조 2천억 원, 규모에 달하는 한국산 155mm 포탄 구매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만 했다.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150mm 포탄을 생산하고 비축하는 포탄 비축의 보루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은 평시에 연간 약 80만 발의 150mm 포탄 생산 능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시에는 150만 발 이상까지 생산을 확대할 수 있는 체제를 견고히 구축해놓았다. 연간 생산 규모와 비축량 모두 가히 압도적인데 한국은 이미 300만 발 이상의 150mm 포탄을 비축하고 있으며 이는 전 유럽 국가 전체가 보유한 포탄량을 합친 것보다 많은 수준이다. 반면 유럽은 1년 동안 겨우 30만 발밖에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2025년까지 월 1만 발 이상의 포탄 생산을 목표로 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으나 아직 제대로 된 생산 궤도에 오르지 못한 상황에서 핵심 공장마저 폭발해버린 것이다. 이 상황은 미국이 한국에게 군수 물자 지원을 간절히 요청할 가능성을 극도로 키우고 있다. 국내 경제 상황 또한 이 지연된 협상의 덕을 보고 있다. 최근 환율이 크게 치솟으면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관세 협상이 지연되면서 피해를 볼 수 있던 현대차 같은 기업에는 오히려 유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현대차는 미국에서 자동차를 판매하면 달러로 대금을 받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면 실적이 증가하는 효과를 누리고 있으며 현재의 고환율이 유지된다면 관세라는 타격의 약 30%는 상쇄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대표적인 수출 품목인 반도체와 국내 대형조선 3사 역시 전체 물량의 90% 이상을 수출하며 달러로 대금을 받아 고환율의 수혜를 톡톡히 입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서 모든 비용을 외국 기업들이 낸다고 호언장담했지만 미국의 연구기관들은 그 관세의 대부분을 결국 미국 소비자가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골드만삭스가 10일에 발표한 보고서는 연말까지 미국 소비자가 전체 관세 비용의 55%를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추정하며 트럼프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동안 미국에서는 외국 상품을 트럼프 관세 발효 전에 미리 6개월치 정도 비축했는데 전문가들은 내년 초에 이 재고가 소진되면
고물가 폭탄이 터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최근 미국 에너지 정보국이 발표한 전기요금 그래프에 따르면 올해에만 전기요금이 20% 가까이 폭등하여 미국 소비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한국은 트럼프의 무리한 투자 요구에 굴복하지 않고 끈기 있게 협상을 끌고 왔으며 현재의 상황은 시간이 결국 우리 편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더욱 확고히 해주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동선 역시 협상 국면에 불안감을 드리우고 있다. 이번에 그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회의에 참석하여 한미 정상회담과 미중 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일본에 먼저 나흘 동안 방문하고 한국에는 APEC 불참을 통보한 채 단 이틀만 머무를 것이라고 밝혀 파장을 일으켰다. 트럼프가 APEC에 올 것이라는 기대가 무너지면서 관세 협상 타결 역시 난항을 겪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한 국내 네티즌은 단호한 목소리로 트럼프 만나주지 마라. 버티려면 제대로 버텨라 라고 조언하며 한국 정부의 강경 대응을 촉구했다. 이러한 숨가쁜 국제 정세와 복잡하게 얽힌 경제, 군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외교적 묘수와 산업적 저력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한국이 지금처럼 굳건히 버텨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전략이 필요할까요? 댓글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여러분의 뜨거운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